안녕하세요, 지수매상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미니멀리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경제 철학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부자가 되기 위한 공식을 만든다면 어떤 공식이 될까요? 저는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수익을 늘릴 생각만 하죠. 심지어 수익 변동이 전혀 없는 직장인마저도 수익을 늘릴 생각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이렇게 위험한 거죠. 수익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직장인에게 주식이나 대출, 부동산 등에 눈이 가도록 하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법이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써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주식을 구매하거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등 이런 행동은 생각보다 리스크가 많은 행동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설이게 되죠. 이 망설임이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오를 때 이걸 보고 있으면 생각 없이 드는 불안감에 갑자기 큰 돈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간 인내력을 갖고 모으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주식을 구매하는 데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지출 습관을 재정비하는 거죠. 자,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쓸모없는 물건들이 널렸을 겁니다. 이 쓸모없는 물건들이 사실 돈이거든요. 집안에 있는 쓸모없는 물건을 확인하고 다시는 거기에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소비라는 것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모두 소비에 대해 아마추어인 셈입니다.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그저 본능과 직관에 따라 구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되짚어보는 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건을 돌아보면서 버릴 물건을 정하는 게 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오는 현금 흐름표인데요. 자,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면은요, 바로 지출로 넘어가고 그대로 쓸 거 쓰고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자, 이건 중산층의 현금 흐름입니다. 자, 수입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돈이 나가는 분야가 부채, 이자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낼 걸 내고 다시 소비를 지나서 0으로 수렴하고 있죠. 자, 이거는 부자의 현금 흐름입니다. 들어온 수입에서 지출을 최소화하고 내가 힘겹게 벌어들인 돈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 자산에서 다시 들어온 수입을 다시 지출은 줄인 채로 자산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공식, 수익은 늘리고 소비는 줄인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저주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늘릴 수 있을지 일확천금을 노리기만 하고 있죠. 저는 이게 정말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인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미리 해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소득이 늘었을 때 더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이 현금 흐름표를 보고 정말 놀란 게 중산층이 부채가 제일 많다는 게 정말 놀랐거든요. 차라리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빚을 질 생각도 못 하거든요. 하지만 중산층은 빚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소비 성향을 이 빚으로 인해 2배, 3배로 뻥튀기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부채에 관련된 게 물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물건 구매를 부추기는 아이템이 신용카드고요. 구매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추천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예 쓰지 말아야죠. 물론 신용카드도 잘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신용카드로 인해 소비 성향이 늘면 이 소비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본주의에서는 대출이나 레버리지는 잘 이용하면 정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 컨트롤이 안 되면 무리한 대출로 감가가 되었을 때 타격이 큰 집이나 자동차를 살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오르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분명 계속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오른다는 우리 경제학의 대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죠. 자,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지냐?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자가 뻥튀기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조금 주춤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부동산을 사겠어요? 오히려 공포가 생겨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시기를 잘 모르고 컨트롤할 수 없으면 무작정 이런 대출을 크게 받아가지고 사는 불상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 좋은 시기에 부동산을 사게 돼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이 오를 대로 오른 시기에 욕심 때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 어차피 행복이라는 거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쾌감이죠. 아주 조금만 더 여건이 좋아져도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큰 자극을 받으면 더 센 자극을
자극을 받아야 행복을 느끼죠. 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메시가 동네 축구에서 한 골을 넣었다고 행복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친구들이랑 축구를 해도 한 골 넣으면 행복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행복의 간극이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껑충 뛰어버리면 우리가 훨씬 더 자극을 크게 받아야 행복하니까요. 물론 이런 거 필요 없이 로또 당첨되어서 한 번에 행복해지고 싶은 욕심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안 되는 거 상상도 하지 말자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소득을 넘는 소비로 행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 나도 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나 저 차 타고 다니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런 행복 솔직히 사고 나면 2주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 생각 때문에 빚을 크게 져서 사게 되면 생각보다 타격이 커요. 저는 어떤 타격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냐면요, 일단 보상을 먼저 받고 그 뒤에 원금을 조금씩 갚는 거잖아요. 보상을 먼저 얻어버리면 원금 갚는 거 이게 고통일 뿐입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조금씩 모아가지고 조금씩 노력을 해서 나중에 보상을 받는 형태가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자, 책 30분 읽는 거 성공하면 맥주 한 캔 마셔야지. 이런 거 우리가 먼저 고통을 받고, 책 읽는 고통을 받고, 물론 저는 책 읽는 거 재밌어 하지만 책을 읽는다, 뭐 운동을 한다, 이런 고통을 먼저 받고 이걸 성공하면 이것에 해당하는 약간의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 보상이 작아도요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앞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쓸모없는 주변 물건을 다 버려라. 자, 웬만하면 그냥 버리세요. 이건 좀 팔 수 있겠는데 싶은 거 물론 팔면 좋긴 한데 파느라 시간 많이 쓰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리고 버리면서 기억을 하세요. 아, 다시는 이거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활 습관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런 절제하는 소비 습관들을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도 충분히 연습을 해서 부자들의 그 소비 습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소득을 늘리는 공부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 하루의 생활도 정리가 안 됐는데 주식이 어쩌고 차트가 어쩌고 하는 것을 보면은 솔직히 조금 모순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부자가 뭘까? 자, 알쓸별잡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자는 여유롭다. 부자는 바쁜 게 아니라 여유로워야 한다. 근데 무작정 시간만 많으면 부자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시간을 또 가치 있게 행복으로 잘 전환을 해야 부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냐면 화성에 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많은 시간,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부를 본인의 가치에 맞게 행복으로 전환 중인 겁니다. 저는 부자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일하지 않아도 자동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내 소소한 행복한 삶이 구현이 될 때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과소비를 하지 않아도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행복을 책과 대화에서 얻는데요. 큰 돈이 들지 않죠. 근데 책을 어디에서 읽는지도 중요하죠. 처음에는 카페에서 읽다가 제가 만들어낸 북카페에서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 큰 서재가 만약 있다면 멋진 서재에서 읽는 거,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여자친구와 술집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행지에서 대화할 수도 있고 해외 여행지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호텔에서 대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 인생 철학에 맞춰서 천천히 소비를 늘리고 싶어요. 거기에 더해 당연히 제 소득 능력도 키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니멀리즘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미니멀리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